해독 프로그램의 핵심 FCA 다이어트. F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암 치유 식사의 핵심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F는 뭘까요? fruit, 과일 다이어트고 C는요. 케어, 보호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양식으로 드셔서 문제지 케어식이 아니라 A는 엔티캔서예요. 항암식.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암과 안녕하실 수 있어요. 자, FCA 과일 해독식이 이제 한해마을의 주된 프로그램인데 일반식 대신에 과일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을 해야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요. 하루 하실 땐 잘 몰라요. 지금 이제 워밍업 정도고 이틀 3일째 되면 이제 기아 상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도표를 보신 것처럼 24시간 쫙 지나가면 이게 극기아 상태에서 이제 오토파지 원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3번 식사 대신에 과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바로 케토시스 원리가 일어나는 대로 치유하는 데 에너지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망가진 유방암 세포가, 망가진 폐암 세포가, 망가진 췌장암 세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분별력을 가지고 아마씨 먹어야 분별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때는 아마씨 안 먹어도 뇌가 말똥말똥해지잖아요. 여러분 저녁 안 드시면 뇌가 말똥말똥하죠.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니까 별 하나, 별들, 별만, 변 10만까지 해도 잠 안 와. 산소가 너무 많이 머리에 말똥말똥해. 요렇게 먹는 과일 해독식을 진행하면 체력이 바닥이 나지 않아요. 그죠? 몸에 적당한 이 당분과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체력 저하가 없으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공복과 기아 상태를 동시에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과일 해독식 중에 일어나는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이제 기아 상태에서는 당이 신생이 되고 그때 이제 너 망가졌잖아. 너 죽어야 돼. 망가진 세포는 더 이상 복제하면 안 돼라고 하는 오토파지 명령을 받게 되고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까지 끌어내서 케토시스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를 사용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해서 지방산의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니까 다 이런 이 동물성 지방산들이 많았는데 요걸 다 끌어다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몸에 있는 포도당 다 써버리고 나니까. 요거 일어날 때까지 해독을 해야 되는데 으스워라 배고파 죽겠네를 죽어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등가죽하고 배가죽하고 달라붙으면 눈이 푹 꺼져가지고 원장님 미워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얼마나 중요한 작용인지 보셨죠? 몸에 포도당이 완전히 고갈돼 버려야 요때 지방산의 일종인 여러분 몸에 염증과 암의 원인균이 되는 요 케톤체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리고 나야 그제서야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망가진 세포 죽어 하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죽는 작용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샬롯 박사가 죽어도 단식들을 안 하려고 해서 먹이면서 먹고 빼고 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FCA의 가장 중요한 원리 3가지. 자, 오늘 FCA 과일 해독식의 원리는 첫째, 오토파지입니다.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고치는 원리 너무 쉬워요. 망가진 세포는 스스로 죽으라고 오토파지 명령을 받기만 하면 뇌의 명령을 받으면 이제는 게임 끝이에요. 모든 그 디스펑션 상태에서 펑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파지 메커니즘, 오늘 암을 고치는 3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해독하면 그냥 단식 그냥 쫄쫄이 굶는 게 해독의 원리가 아니라 3번째 해독을 하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오토파지입니다. 내 망가진 세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첫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토파지 메커니즘은 섭취하는 칼로리를 주로 20%에서 40% 이상 감소시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 보식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보식은 여러분들은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 교수님이 고기 보식할 때 그 도표까지 그려놓고 보식에는 요거 식사하지 마시고 볶음국식 드시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2쪽씩만 드세요 했더니 유 교수님이 이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보양식 하지 말라고 쓰시래요. 보식은 보호식입니다라고 꼭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20%에서 40% 이상 감소시키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식을 하실 때 과일식 끝나고 보식을 하실 때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보호하는 식사로 하시는데 하루 못 먹은 거를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30% 이상 칼로리를 감소시켰더니 드디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토파지는 니꼬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암 억제 효과와 오토파지 효과는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 암 환자들이 단식하셔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보니까 과일 해독식의 첫 번째 원리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요새 왜 저탄고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요 인슐린이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기운이 쫙 빠지죠. 자, 기운이 다 빠지고 인슐린이 다 떨어지면 이제 몸에 있는 그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가 나오면서 지방이 막 분해되기 시작해요. 지방이 분해돼야 여러분의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이 분해가 되고 아세틸코아가 쌓이다가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드디어 뇌와 몸의 새로운 연료로 쓰는 적응 상태가 바로 케토시스 원리인데, FCA 과일식을 하는 원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단식을 할 때, 조금 전에 SBS 설날 특선 다큐 2019년 끼니에 반란 2부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인체 내의 장기들이 재생이 되는 FMD라고 하는 일명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식을 모방한 식단으로 한 달에 5일 정도 800에서 1100칼로리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할 때 우리 몸이 단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일컬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단식, 모방 식단.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식 모방 식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양식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공복 타임을 길게 16시간 16대 8로 두시고, 주기적으로 이게 111 또는 222 또는 333 정도의 고혈압이 안 떨어진다, 고지혈증이 개선이 없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데도 고혈압 고지혈증의 개선이 없고 암 환자가 림프에서 지금 신속하게 자꾸 전이되고 있다, 이럴 때는 빨리 이 효과가 들어와야 돼요. 케토시스, 오토파지, 예, 당신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지금 전쟁하는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단식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해독식 안 하시고는, 예, 했는데 지금 림프를 많이 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전문가 50인에 선정된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터 롱고 박사가 안전하게 단식을 하는 방법으로 FMD,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식 모방 식단을 개발했고, 한 달에 5일 정도 800에서 1100칼로리로 낮추면 우리 몸은 단식 상태로 인식한다고 주장하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식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과일식을 한 다음에 또 과일식을 하기가 힘드실 때 보식을 이렇게 잘 하시면 1100의 칼로리까지 떨어뜨리시면 보식이 제대로 되면 단식 모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해독이 되고 케토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커니즘은 뭐냐면 바로 이 케토시스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이제 없어서 완전히 다 고갈이 되면 그때서야 온몸에 있는 쓰레기들,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까지 에너지원으로 다 써서 다 고갈시켜버리면 여러분 몸에 염증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까지 단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일 이상의 제한된 과일 해독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케토시스는 언제 일어나냐면 탄수화물 하루에 50g 이내로 섭취할 때. 여러분들 콩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콩물을 20g 드시는 분을 못 봤어요. 거의 반 공기 이상 드시잖아요. 반 공기면 벌써 40, 50g이에요. 콩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래야 케토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 케토시스가 일어나면 암은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염증이 다 소멸이 되고. 자, 그래서 하늘마을의 FCA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이 프루트, 과일식, 과일 해독식. 두 번째 C, 케어지, 보양식 아니에요. 보충식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호식. 보호식이에요, 케어는. 그 다음에 엔티캔서, 항암 영양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과일 해독식을 통해서 치유력을 극대화해서 완전히 모든 에너지원을 당을 고갈시켜버리면 그제서야 당신생이 이루어지면서 케토시스가 일어나고, 마침내 망가진 세포가 너 죽어라고 오토파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모든 만성질환이 안녕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기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뭐예요?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암이죠.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암,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왜 해줘야 되느냐. 이번 기수 전기까지는요, 333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해독식들을 죽어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먹고 빼고 하지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일 속에는 어떤 성분이 그냥 단식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단식 모방 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생으로 굶으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너무 딸리면 체력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과일에 있는 적당한 미네랄을 공급해 주면서 하면 정상세포는 활성화되고 암세포는 깨갱하고 이게 이 반전작용이 일어나요. 특별히 과일 속에는 어떤 치유제들이 그 치유를 발휘하냐면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가 많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플라보노이드가 사실은 이 3대 영양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미량 원소들이 이 염증을 다 치료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해독을 하고 글루타티온이 간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다 들어온다 그랬죠. 간은 그래서 질병의 관문인데 지금 간에 스위치가 켜진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간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그 밀크시슬이나 또는 실리마린, 글루타티온 다 같은 성분이죠. 같은 얘기죠. 암 환자들이 왜 글루타티온을 계속 먹냐면 이 지용성 기름독을 물로 바꿔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다 배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너무 많이 드셔서 돼지고기 기름, 삼겹살 기름, 뭐 또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드셔서 온몸에 혈관에 지방이 끈적끈적하게 온 혈관에 다 끈적끈적하게 이 점액질로 있기 때문에 지용성 기름독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빼고 대변으로 빼기 때문에 해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해독할 때 해독하면 뭐예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해독이 제대로 되는지.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단백뇨가 다 빠져나오고 또 대변으로 배출이 다 돼야 알죠. 위장, 소장, 대장, 상행, 횡행, 하행 결장에 붙어있는 그 폴립들, 용종들 다 대변으로 녹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출이 시원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좋은 겁니다. 죄송한 게 아니죠. 이분들은 정말 지금 회복이 빠르신 거예요. 네. 장폐색이 지금 안 뚫린 분들은 아직도 끙끙대시면 아직도 장폐색이 더 이루어져요. 뚫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콩나물국 드시죠. 뭐 때문에? 간 해독하려고. 아스파라긴산이 간을 해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궁중 음식에 보면 아스파라거스가요. 아스파라긴산이 넘버원이 아스파라긴산이에요. 아스파라거스예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긴산은 어디에도 많냐면 과일에는 복숭아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드시는 아스파라거스하고 콩나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에 가끔 콩나물밥 해드리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 해독뿐만 아니라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균들을 다 해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포도 이런데 모든 과일에는 펙틴이 구연산이나 주석산, 유기산이 많고 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헤비메탈, 중금속들도 녹이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 펙틴이 많으면 변비치료제처럼 배설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이제 과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식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자꾸 칼륨 때문에 민감하신데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면 이제 그 칼륨 수치가 안정적으로 되면 신장 기능도 좋아지면서 사구체도 이제 디스펑션에서 펑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도당과 과당이 적당히 뇌에 연료를 주고 심장에 연료를 주고 근육에 연료를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는 여러분들이 자꾸 고온에서 가열하면 효소가 다 파괴되죠. 그래서 로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채식이 답이 아니에요. 물론 채식이 기본 베이스는 좋으나 고지방 채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 고기 먹는 사람보다 병에 더 잘 걸려요.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이렇게 드시면. 그래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히 단백질 분해 요소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과일 해독식으로 프루트 다이어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다면, 자, 과일 해독식을 하면, 자, 우리 얼마 전에 그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의 저자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이 암 환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기자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죠. 암 환자들이 3대 대중요법으로 침습적인 처치를 할 때 면역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더 저하시키게 되면 회복이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왜 하버드 의대는 알려지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분들은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면역력이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에 똑같이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악성으로 안 있고 그대로 예,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차이는 뭐냐면 다 면역력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자꾸 독일 가서 일본 가서 면역주사 그 1,700만 원짜리 맞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요. 면역력은 어떻게 오냐면 여기 보시면요. 소장하고 대장 청소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위장, 소장, 대장이 막힌 거 뚫어주면 여기 다 나와요. 과일 해독식은 공복 타임을 길게 해주면 먼저 소화기가 살아나야 돼요. 위암도 위암하고 췌장암만 소화기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고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폐암도 모두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면 소화기부터 살려야 돼요. 소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할 때 이제 허연 점액질이 이렇게 긴 이 성충 같은 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 견과류 껍질 같은 이 점막에 붙어있던 모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제 해독이 점점 세지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림이 안 나왔네요. 이거예요. 바로 뮤코사 어소시에이티드 림포이드 티슈라고 하는 소장에 과일 해독식을 하면요. 3일째 되면 소장에 있는 점막의 이 뮤코사, 점막과 어소시에이트 연관되어 있는 이 림프 조직이 몇 개의 타입의 이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소장에 있는 점막 연관 조직이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요. 자꾸 면역력 올리려고 독일 가시는 분들 제가 30년 동안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일본에 가서 면역주사 좀 맞고 오면 좀 면역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하시고 그냥 7대, 8대 집 한 채 팔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독일하고 일본 안 가셔도 면역력 올리는 거 너무 간단해. 5단계 해독 가운데 1단계가 뭐예요? 위장, 소장, 대장부터 이 점막에 붙어있는 모든 세포 쓰레기들 다 녹이고 용종들, 예, 폴립들 싹 다 녹이고 시스트들 다 녹이고 나면 면역력은 쑥쑥 올라가요. 그거 위장, 소장,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들, 그 폴립들, 시스트들, 또 모든 염증균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면역주사 100대, 1000대 맞아도 면역력 안 올라갑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해독의 첫 번째가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는 뭐다? 위장이다, 소장이다, 대장이다. 저만 혼자 떠들었네. 신생아가 맨 먼저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먼저 생길까요? 왜 대장이라 그래요? 대장이니까 대장이죠. 답을 다 드리는데도 뭐부터 생겨요? 장폐색이 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장암 환자만 대장폐색을 뚫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화장실에 가면 변기통에 이 뭡니까? 변기 막히면 트랩펑으로 뚫듯이 장폐색을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막스거슨 박사가 이 장폐색을 뚫어주니까 대장 관장을 해서 장폐색을 뚫어주니까 이 온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환자들이. 그래서 이 그 소장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이 이제 이 몇 개의 타입의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요 붙어 있는 소화기 계통의 점막에 타이트하게 정션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여기 장이 줄줄 새.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모든 병이 생겨요. 장벽에 다 온갖 세균, 바이러스가 다 여기 증식을 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이 점점 깊어지면 변에서 이제 허연 점액질, 껍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점막에 붙어 있던 모든 세균들이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붙어 있던 이 세균들. 이때 소장에서 면역세포를 생산해서 저장해 둔 다음에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 세균들을 공격하거나 방어를 해줘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소장의 점막 연관 림프 조직에서. 그래서 왜 1단계 규칙적으로 소장, 위장, 소장, 대장 요거 해독하고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70%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소장, 대장 청소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돼요. 소장과 대장의 용종이나 폴립이 없으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예. 선정성 용종 같은 애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서 디스펑션에서 펑션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면 모든 장기가 영양소도 흡수하고 자 특히 바나나 속의 B6는 대식세포의 이 매크로파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점막에 붙어 있는 모든 세균들을 얘가 대식세포가 아금 다 잡아먹어 버려요. 자, 이 작용이 일어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암 환자가 재발전이 안 되고 모든 염증이 성장하지 않으려면 소장과 대장에는 이 선종성 용종 같은 폴립 애들이 싹 없어져야 돼요. 거기 점막에 붙어 있는 모든 그 염증들이 다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올리려고 멀쩡한 면역 주사만 자꾸 맞으러 가질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장 청소가 더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화기를 회복하는데 과일 해독식을 2, 3일만 해도 소화기 특별히 위장,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신장, 그래서 담낭 절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과일식 333 4번 하고 나니까 병원 가니까 뭡니까? 담석이 싹 안 보여가지고 물론 이제 간하고 담낭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미국에서 오신 약사분도 2달 동안 해독하고 가봤더니 담낭에 있는 담석들 다 어디로 갔냐고 하잖아요. 담낭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뭐 하다 오셨어요? 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그 소화기, 정체되어 있는 소화기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과일 해독식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영양분은 공급하면서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얘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토파지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난다? 하루 과일식 할 때는 이제 맛배기예요. 이틀도. 3일째 돼야 오토파지가 으아쓰워라 배고파 죽겠네 하고 그때 해독기가 열리는 겁니다.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독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해독식을 계속 하다 보면요. 영양의 균형이 다 깨져 있던 게 다 밸런스를 맞춰요. 그리고 이제 pH가 오토 월버그 박사가 모든 병의 시작은 pH가 산성 체질일 때 모든 병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다 pH가 산성이에요. 요게 알칼리로 전환이 되는 게 과일식 333 한 달 하면 이 알칼리로 전환 안 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이 이게 아주 그 불량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꾸는 거 너무나 쉬워요. 해독식으로.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FCA 디톡스인 겁니다. 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 보세요. 저녁에 과일식만 하면 한 달만 하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싹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량원소가 다량원소 못지않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3대 기본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비타민과 미네랄들입니다. 이의 균형이 특별히 암세포는 미네랄을 좋아해서 몸에 미네랄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미네랄 드랍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오실 때도 미네랄 드랍을 들고 오세요. 특별히 해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비타민이나 뼈밀도, 뼈 성장물질, B 컴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미노산 대사, 혈액순환, 심장 건강, 지방 대사가 안전하게 이제 돼야지 드디어 이제 여러분 몸속에 지방이 축적이 안 되면 케토시스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겠죠. 피부, 눈, 콜라겐, 혈액 지질 등의 영양 상태가 다 개선이 되고 또 공복 효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서 간의 당 신생이 촉진이 되면 해독이 쑥쑥쑥쑥 돼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병은 짜이날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복기를 늘려주면 또 뇌혈관도 말짱말짱해져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기가 있고 뇌에 이렇게 이 꽈리가 생기고 있을 때 뇌 줄기세포를 새로운 신경세포로 전환하고 신경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일 해독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과일식을 하면서 그냥 단식보다 과일식을 해주면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해서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에서 1시간 반 안에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소화 시간이 짧으니까 소화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에 불 때다가 이제 화롯가에 불이 이제 거의 꺼져가요. 그러면 이 다 죽어가는 불을 살리기 위해서 생나무를 집어넣으세요? 아니면 살살살살 약간 이렇게 그 조금 생나무보다는 좀 약한 애로 살살살살 불을 살리면서 넣으세요. 생나무로 그냥 무조건 넣으면 불이 확 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바꿔주고 신체 회복에 도움을 주고 또 자려고 누웠을 때 수면 중에 인체의 맥박이 분당 60번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전하게 대사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면서 드디어 소화기가 쉼을 갖고 인체가 회복이 되는 게 이런 기전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이 소화기를 살리질 않아요. 여러분의 소화기들은 다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날랄랄랄랄랄 좀 놔줘요.
이젠 저를 쉬게 해줘요.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김창완 노래 좋아했었는데 여러분의 소화기가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쉬면서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해독과 영양 공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FCA 디톡스를 할 때 요령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 해독식을 할 때 하루 3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2가지, 3가지 섞지 말고 또 열대 과일 드시지 말고 한 가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과로만 하셔도 되고 똑같은 종류로 해도 되고 단 2가지를 섞으시면 안 돼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특별히 단과일하고 신과일이 섞이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과일을 단독으로 먹어야 될 애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박과들 있죠. 이런 애들, 멜론들은 절대로 식사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소화기가 정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사실은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드시던가 영 식사하고 같이 드시고 싶을 때는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드셔야 돼요. 그런데 왜 소금에 찍어서 드실까요? 특별히 암 환자들이나 많은 만성질환자들은 몸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식을 할 때 막 기운이 딸리는 것 같으신 게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드랍을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조금 찍어서 드시면 체력이 다운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해도 오토파지도 일어나고 케토시스도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끼 식사에 한 종류의 과일만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사과, 점심에는 배, 저녁에는 포도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침에 사과, 점심에 사과, 저녁에 사과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해독식이 잘 되는 애들이 요 앞라인들이에요. 사과, 배, 포도, 베리 계열들 다 좋고요. 토마토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B6가 대식소포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세균들을 다 마구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입 과일 하면 다 절레절레 하시는데 외국에서만 나는 애들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저절로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나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과일식을 하실 때 이거 다 좋은데 제철 과일은 다 좋은데 열대 과일들 특별히 두리안이나 망고 요런 애들은요 약간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과일들도 있고 두리안 먹고 나서 여기 원숭이처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었을 때 저 망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딱 진짜 원숭이처럼 되더라고요. 여기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허옇게 일어나요. 그래서 열대 과일들은 그 과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과일들도 있고 열대 과일들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철 과일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뭐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런데 과일식도 너무 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끼니에 100에서 2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어요. 300g으로. 그래서 사과 1개 정도. 그 정도면 이제 한 3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총량 500g 이하의 과일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단식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단식 모방 효과가 일어나려면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드셔야 되고 과일은요 껍질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 무도 껍질 다 벗겨내시는데 사실 껍질에 영양소가 다 있어요. 무에도 소화효소가 껍질에 있고요. 과일에도 팩틴이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에도. 그래서 껍질을 가급적이면 껍질째 먹는데 씨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고 과일은 특별히 숟가루나 밀가루, 소금에 담가 두시면 모든 유해 물질들을 싹 녹여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오존수나 뭐 이런 기계 바이브레이터 같은 거 안 사셔도 소금물에 담가두면 웬만한 중금속이나 독소들은 다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고 브로콜리도 이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두시면 돼요. 한 20-30분 담가뒀다가 하시면 드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당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과일 양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런데 과일식을 할 때 홍시하고 참외가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익은 과일이나 너무 덜 익은 과일을 드시면 배탈이 많이 나요. 그리고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단감은 괜찮은데 그래서 홍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달달하니 요새 홍시 제철인데 만약에 이제 홍시를 드신다고 하시면은 많이 드시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관장을 하니까 저 관장에서 홍시 먹어도 괜찮아요 하시는데 장폐색이 심한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영 드시고 싶으시면 1개 정도
예, 홍시는 변비 때문에 장폐색이 생길 수가 있고 장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참외는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보식을 하실 때는 그냥 현미밥을 드시는 것보다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 이런 것들을 드시거나 제 이 자연건강식 3번이 생식과 볶음곡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볶음곡식만 있지만 생식하고 볶음곡식하고 율무 강황이 다 들어있어서 요런 식으로 요걸 드시면 몸의 체온이 쑥 올라가요. 과일식을 해서 몸이 조금 차가워져 있다가 곡류 8가지를 2번 볶아놓은 거 요거는 한 10대까지 되는데 볶음곡식하고 생식을 같이 드시면 몸의 체온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빨리 잡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드시면 상당히 좋은데 보호식은 말 그대로 보양식이 아니고 보충식이 아니고 보호하는 식사로 드셔야 돼. 네, 그래서 자극성 요리를 피하고 특별히 보식을 하실 때는 맵고 짠 거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신생아처럼 이제 과일식을 해서 이제 몸이 해독식을 하기 때문에 몸이 지금 기능들이 다 살아나고 점막이 상처난 데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맵고 짠 게 들어가면 점막이 막 따끔따끔해가지고 더 민감해지시고 그리고 굉장히 짜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맛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성 요리를 피하고 맵고 짠 거 살짝 익힌 채소나 현미 대신 현미밥보다도 이때는 볶음곡식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쑥 올라가고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엄청 나와서 소화기가 단식 모방 효과에 이어서 소화기가 계속 단식하는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소화기가 막 쑥쑥 살아나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콩물 2숟가락씩 드시거나 아니면 아마씨나 거기다가 들깨 있죠. 오메가3를 딱 드시면 염증이 빨리 잡히겠죠. 그래서 들깨 2숟가락씩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콩이나. 근데 보식을 하실 때 떡만 나오면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떡. 예. 이거 떡보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떡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저기 찹쌀을 많이 이용한 것들, 인절미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보식에는 드시면 안 돼요. 더더욱이. 그리고 중증이신 분들은 떡 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떡 때문에 체해가지고요. 뇌에 삭간 시술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떡이나 빵이나 국도 되도록은 피하시고 보식하실 때는 국물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는 드시는데 오늘처럼 예를 들어 들깨 미역국 겨울일수록 여러분들은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톳, 해초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한테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이런 것들로 요오드 균형을 맞춰주지만 전립선이나 갑상선이나 요오드 그 문제가 많고 유방암 환자의 낭종이 지금 잡히는 분들은 특별히 요오드를 잘 보충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스트도 빨리빨리 녹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하시고 뭐 들깨 미역국이나 들깨 콩나물국 같은 거는 국물 좀 드셔도 돼요. 들깨가 오메가3가 많아서 염증을 빨리 녹여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루 과일식 했다. 그러면 같은 날수만큼 1, 1, 1, 2, 2, 2 하루 과일식, 하루 보식, 하루 식사, 하루 항암식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항암식 요렇게 사이클을 한 3, 3, 3을 4번 정도 돌려주면 웬만한 염증들이 거의 다 녹아요. 예,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예, 제 30년 노하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서 이 5단계 해독까지 같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몸이 회복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손상되어 있는 점막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장 점막에서 그래서 허연 가래 같은 것들이 막 녹아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항암식에도 하는 말이 여기 뷔페식으로 막 20가지 있는 거 이거를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막 이걸 한 개도 안 빼고 다 드시는데 하늘마을에서는 여러분들이 식성이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오이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브로콜리를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내도 가급적이면 로푸드로 조리하지 않은 애들 살짝 찌거나 효소가 살아있는 것들은 몇 가지를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거기다가 약간 조리한 간기가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2, 3가지 이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한 2가지? 예. 보식 때는 거의 조리 안 한 거 위주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식 때는 더더욱이 그렇지만 이 일반식을 하실 때도 보면은 한 2인분은 드시면서 원장님 왜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나 오늘 정규 식사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드시는데 그날 저녁에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2, 3가지 음식을 단순하게 과식하지 마시고 과일하고 채소, 예, 가자마 시조 박사 예,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단백질 먼저 드시고 맞죠? 그럼 뭐부터 드세요? 천연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일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2번째가 3번에서 제가 올바른 탄수화물 먹는 방법 2 슬라이드 있는데 그거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왕건이까지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사실은 과일은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나고 과일은 완전 음식이라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끼니에는 과일만 드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녁에 지금 다 과일만 드시는 게 해독기를 무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식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식성이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예, 그냥 황소도 잡아 드실 수 있을 만큼 막 식욕들이 살아나시는데, 그래서 30분 전에 과일하고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로.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 종류들 햄프아마 치아도 2번 단백질 지방제 순서에, 아보카도도 1번과 2번 헷갈리죠. 지방도 많고 예, 또 과일 가고 이럴 때는 1번 마지막이나 2번 초반부. 예, 가급적이면 요 순서대로 드시는 게 좋고, 감자, 고구마, 단호박, 볶음곡식, 밥, 국수 요런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단독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새들에게 가서 먹는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채식이 답이 아니고 오메가3와 식세 균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식사법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짬뽕으로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다 씹어 넘기고 브로콜리 다 먹고 그 다음 거 넘기고 음식물을 부패되지 않도록, 장내에 부패되지 않도록 음식물 먹는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브로콜리하고 당근 입에 넣고 짬뽕으로 드시지 마시고 브로콜리 다 넘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꼭 한 입에 서너 가지 넣고 짬뽕으로 드시니까 온 장기가 부패가 돼갖고 여러분들 변 냄새 맡으면 뒤에 사람 못 들어가. 아우 막 이게 아모니아 가스 냄새 때문에. 예, 계란 한 10개는 먹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래서 이래요. 그래서 해독하는 동안 그 온갖 발암물질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아주산 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전 1시간 이내, 식후 2시간 이내에 물은 언제 드세요? 물은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세요? 예, 그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예, 체온 온도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2컵. 예, 그리고 식사하자마자 물 2컵. 좋아요.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2컵. 예, 근데 우리 그전에는 식사하자마자 숭늉 드시고 뭐 누룽지 물 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안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이 꺽꺽 하시고 으락 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다 병든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기 1시간 이내나 식후 2시간 이내에는 음료나 물을 금하시고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5시 30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해독식을 해주면 케토시스와 오토파지 작용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춰서 어떤 분은 111, 처음에 워밍업 할 때는 111로 하시다가 체력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면 222 하시다가 지금 급하게 림프로 전이가 돼서 암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면 바로 333으로 들어가시면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죠. 예, 그러면 회복이 잘 되시겠죠. 그래서 보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리되지 않은 애들 요런 거하고 볶음국식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 양배추 같은 거 한 2쪽씩 드시고 그 다음에 볶음국식만 드시면 보식은 끝. 예, 일반 식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규 식사하실 때도 조리된 건 2가지, 2-3가지 정도 안쪽에, 그리고 조리되지 않은 채소들은 조금 드셔도 되고, 자, 요런 식으로 드시는 겁니다.